남미 축구의 날카로운 전술적 사고로 존경받는 전략가, 볼리비아 대표팀의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이 서울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이곳에 처음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온 비에가스 감독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외교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과 전체의 변화에 대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적인 연설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의 절정은 그의 깨달음이 오직 한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렌즈를 통해 완벽하게 비춰졌다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나눔은 11월 14일 국제 친선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 회견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볼리비아 대표팀은 방금 인천공항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및 외신 기자들로 가득 찬 기자 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에가스 감독님,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기자 회견장 전체는 호텔이나 음식에 대한 의무적인 칭찬, 전형적인 외교적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비에가스 감독은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자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인식의 변화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경기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여러분의 나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곳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남미에 있는 그의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강철 같은 규율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통해 거대한 기업들을 통해 그리고 박지성 선수처럼 지칠 줄 모르고 뛰었던 축구 전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으로 가득 찬 이미지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다소 멀게 느껴지고 경직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곧 경험하게 될 것과의 강렬한 대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형성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비에가스 감독은 서울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이 목격한 현재와 과거의 이미지를 비교하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즐거운 놀라움을 감지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볼리비아 대표팀인 저희를 환영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광란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문명화된 열광이었습니다. 팬들은 미소 지으며 양국의 국기를 흔들었고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광신이 아닌 진정한 축구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문명화된 분위기였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이러한 자신의 새로운 인상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산책을 하며 한국의 음식을 맛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음식이 강렬하고 매콤하며 개성이 넘치지만 동시에 모든 맛과 플레이팅 하나하나의 놀라운 균형감과 세련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강철 같은 규율뿐만 아니라 품위, 따뜻함, 그리고 완벽한 균형, 즉 내면의 강인함과 외부의 세련된 품격 사이의 조화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상을 묘사한 후 비에가스 감독은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글로벌 축구 무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단 하나의 이미지와 연결짓는 아하 순간, 즉 논리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 품격들, 즉 강렬하지만 세련되고 열광적이지만 존중심이 가득하며 절대적으로 프로페셔널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따뜻하고 항상 미소를 짓는 특징을 어디서 보았는지 자문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환하고 통찰력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매주 프리미어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사커를 지배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비에가스 감독의 천재적인 연결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뛰어난 선수가 아닌 새로운 한국의 완벽한 화신으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사의 의지와 박지성 선수의 투지를 바탕으로 옛 한국을 대표하며 동시에 환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예술가의 창의성과 리더의 이타심을 통해 새로운 한국을 대표하는 의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예외적인 존재가 아닌 제가 서울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완벽한 대사입니다.
비에가스 감독의 이러한 결론은 단순한 의례적인 칭찬이 아닌 철저한 관찰, 분석, 그리고 깊은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새로운 진실과 이미지를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들은 진정 위대하며 내일 우리는 11명의 재능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위대한 상징인 손흥민 선수에 의해 이끌리는 한 민족 전체의 정신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비에가스 감독의 발언은 즉각적인 미디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알렉시 랄라스는 폭스 스포츠에서 놀라운 연설입니다. 비에가스 감독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 개인의 경기장 위 활약과 한 국가 전체의 문화적 특성을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미국 및 유럽 클럽들이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완벽한 문화대사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이자 아시아 패션 문화의 아이콘인 나카타 히데토 씨 또한 비에가스 감독의 발언에 공감하며 저는 비에가스 감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단지 성실하고 규율이 잡혀있다는 손흥민 선수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도 전사이자 예술가이며 글로벌 아이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 기사는 아시아 축구,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변화시킨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조명합니다. 한국 언론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남미로부터의 고백, 볼리비아 감독 손흥민을 위대한 한국의 화신으로 칭송하다라는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권인 남미의 감독이 한 민족 전체를 칭송하고 손흥민 선수를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은 매우 귀중한 문화 외교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의 기자 회견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발전에 대한 깊이 있고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상징의 렌즈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서울이나 열광적인 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선한 품격들이 손흥민 선수 안에서 결정체를 이룬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자 회견에서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은 한 경기에 대한 이야기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대사가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아닌 바로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리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스리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죽하면 이제 박지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정환, 설기현, 황선홍 등 2002년 멤버들은 뭐하냐, 이천수 말고 이야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니들도 한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